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CP를 이용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설계 방법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최근 새로운 기술이 발전과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IT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는 가운데 운영 및 관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효율적이며 안전한 IT 시스템 운영 관리에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다양한 IT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설계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 권수영 스페셜리스트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개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의 구글 클라우드 사업본부의 기술 전문을 맡고 있는 권수영 스페셜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가존이라는 회사는 잘 알려졌지만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 잠깐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메가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쓰면서 이제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구글 클라우드를 포함한 AWS, 그다음에 애저, 그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저희가 이제 다양한 SI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 같은 사업과 최근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AI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쪽 전문 업체로서 지금 활동 반경을 많이 키워나가고 있는 나름 국내 최고의 전문 클라우드 파트너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원래 기획 단계부터 좀 많이 머리가 아팠는데요. 요즘 기업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기업 환경 변화라든지 플랫폼이나 시스템 환경 변화가 있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환경에 처한 로고 분석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런 로고 분석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전통적인 형태의 솔루션 기반의 방식도 많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한계점이라든지 이게 좀 또 명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요즘에 시장 니즈가 되게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 주도적으로, 기업 주도적으로 통합 로고 시스템을 잘 갖춰서 운영하면 될지에 대해서 다루는 첫 자리로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한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획과 설계하시는 단계에서 많이들 놓치시고 그 놓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말미에서 이렇게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좀 아쉽다 하시거나 이런 걸 좀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설계에 대한 좀 러프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후에 선별해서 권수영 스페셜리스트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과 좋은 질문 그리고 POC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경품을 마련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의 설계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구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AWS, 애저, 오라클, KT, 네이버 등 다양한 클라우드를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플랫폼이 아닌 왜 꼭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저희가 이제 구글 쪽을 다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 외로 진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항상 한 3년쯤 됐나요? 항상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이제 소개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비스의 독립성을 되게 제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에도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 영역이 데이터 스토리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대량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조회할 때 이제 로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글 클라우드의 재밌는 점은 이걸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레고처럼 이제 조합이 들어갈 텐데 각각의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이제 종속 조건이나 이게 연계 강제 사항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빅쿼리라든지 아니면 빅테이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내가 앞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반드시 놔야 된다 이런 조건 없고요.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플로우 같은 서비스를 써야 된다 이런 조건 없고요.
내가 만약에 그냥 내가 스토리지가 필요해? 그럼 스토리지 서비스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앞에 수집 방식이라든지 분석 방식은 원하는 형태로 다 조합과 결합이 가능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 REST API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영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스토리지 영역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고급 기술과 좋은 기술과 가장 최적의 가격 정책을 갖고 있는 게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게 기승전 이제 빅쿼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빅쿼리를 포함해서 오늘은 빅쿼리 얘기보다 빅테이블 얘기를 더 많이 드릴 텐데 이제 빅테이블과 같은 서비스가 어디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온프렘 솔루션에 보면 유사한 서비스는 많지만 동일 퍼포먼스와 동일 확장성과 동일 고가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에 비하면 구글 클라우드는 이런 형태들이 다 플랫폼이나 서비스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살렸을 때 데이터를 이제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특정한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무엇보다 구글 클라우드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기업의 IT 환경이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으로 변하면서 기업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복잡성은 그 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서 기업의 IT 운영자라든지 관리자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운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요즘에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고요. 시스템이 이제 새로 관리해야 될 시스템이 뭐 전통적인로 다뤄왔던 IT 시스템도 아니고 요즘 최근에 기업들이 도입하시는 것들이요. 그리고 거기서 이용되는 기술들도 다 생소한 것들, 다 새로운 것들. 그리고 막상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기술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버리고 또 기업이라는 게 보면은 내가 프로젝트를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보면 옆 팀도 뭔가를 하고 있고 뭐 그룹사에서 뭐 하고 있고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스템들을 뭐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IT 제가 이제 이런 화이트 페이퍼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예전에는 공부만 했는데 요즘에 고객분들이 꼭 불러가지고 물어보신 게 뭐냐면 기승전 거버넌스 물어보세요. 일부는 거버넌스를 물어보시고 일부는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발표 자료에 보면은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 내용을 항상 또 마찬가지로 넣는 자료인데 기업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제 운영 효율성이나 나중에 관리 방안이라든지 나중에 확장성 이런 유연성을 다 따진다고 했을 때 불편함을 겪어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런 IT 시스템 기획, 설계, 구축, 운영 뭐 이런 모든 관리 모든 단계에 있어가지고 체계화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되냐 이게 아니고요. 요즘에 그래서 보시면 거버넌스 관련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아울러서 기업이라는 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 이윤 추구에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체계화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체계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거버넌스고 그 거버넌스에 대한 그 고려를 항상 어떤 시스템 크건 작건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려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과 그 방침을 이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딱 기획해서 반영하면서 들어가신다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해결되면서 운영 중에서도 다 클리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말씀하셨지만은 뭐 거버넌스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기업 IT 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오늘의 주제가 통합로그 분석 시스템 설계인데요. 자, 이 통합로그 분석 시스템 설계가 왜 필요한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로그 분석이라는 건 다 하고 계세요. 그 형태가 뭐 SMS라고 하고 있는 뭐 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뭐 APM 같은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 제니퍼 같은 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추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엑세이지 같은 뭐 DBMS 모니터링 솔루션 같은 거 형태 아니면 뭐 아직도 일부 대기업 중에서 일부 팀은 그 로고를 텍스트 파일 자체를 그냥 뜯으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신기한 경험이 뭐 RDBMS에다가 로고 다 넣으셔가지고 뭐 SQL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통합 로그에 대한 니즈가 뭐 최근에 되게 많으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제가 정리를 이렇게 세 단계로 해놨는데 장애 상황 인지가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뭐 시스템 그 물리적인 시스템 위치도 다 온프레미스 IDC에 있다거나 뭐 전산실이거나 그쪽만 집중 관찰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뭐 온프렘도 쓰고 뭐 GCP도 쓰고 AWS 쓰고 애저도 쓰고 그걸 또 멀리 클라우드로 연계도 걸고 하이브리드도 하시고 또 쓰던 거 걷어내실 때도 있고 복잡하죠. 그 와중에 또 구성물들이 시스템 레벨, 어플리케이션 레벨, 데이터베이스 레벨, 기타 보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데 장애가 나면 솔직히 예를 들면 장애 포인트는 알라터 같은 거 솔루션들 많으니까 바로 인지는 하세요. 인지는 하시는데 실제로 장애가 알람이 딱 떴는데 그게 장애 원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단에서 버틀렉이 있어가지고 웹아스가 놀면서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와스 단에서 뭐 특정한 장애가 났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웹 단에서 버틀렉이 걸려서 해당되는 세션 값이나 쿠키 값이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와스 단에서 잘못 인식이 돼서 난다거나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복잡 다양한 IT 환경 속에서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장애를 딱 뜯어가지고 이 장애의 근본 원인이 어디고 우리가 뭐를 당장 수정을 해야겠구나 라는 단기간에 이거를 장애를 확인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그거를 재발하지 않게끔 당장 해결하면서 재발하지 않게끔 처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요즘에 사람들이 또 IT가 발달하면서 급하잖아요. 저도 지금 말이 좀 빠른 편인데 급하다 보니까 다 빨리빨리 장애가 났으면 빨리 해결하고 빨리 재발 안 되게 어떻게든 해봐.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온라인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와중에 또 이벤트도 많이 하시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소비자를 어떻게든 끌어안고 있으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되게 중요한 마케팅 이벤트라든지 세일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장애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조속히 빨리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경쟁사로 바로 넘어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까라는 컨셉에서 출발한 게 이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됐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 통합 분석 시스템을 이제 많이 울부짖으면서 지금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필요성에 대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성은 필요성인 거고 실제로 그런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딱 목적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쓰는데 그럼 위에서나 이제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필요하다니까 넣은 건데 이거 우리 어떻게 써볼까? 이게 목적성이잖아요. 그래서 통합 로고 시스템의 목적을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났으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게 원인은 어디가 될 건지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 건지를 이걸 단편화돼서 보는 게 아니고 다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셔야 될 거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썸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보안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비즈니스 요즘에는 이런 로그 정보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통합 로그 시스템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거나 소개받아 보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추가적인 질문이 뭐가 있냐면 특히나 마케팅 정보랑 엮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까 통합 연계로 해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걸 검토를 하시다 보면 시작단에 스타트 단에서 개인화 정보들을 많이 캐치업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벤트를 일으켰고 어떤 리퀘스트를 날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그런 정보들이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는 세일즈나 마케팅 정보랑 결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베네핏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로그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도도 많이 커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기업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디서 뭐가 되게 좋은 뭐 이벤트를 한대. 예를 들면 뭐 마스크 같은 게 요즘엔 좀 다시 저렴해졌지만 그 마스크를 남들이 다 1,500원에 팔 때 누군가가 뭐 300원, 4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몰리면 대부분이 경험하시는 게 하얀 화면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로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장애가 대처가 되고 아예 사전 예방 정비 차원에서 장애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미리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제가 맨 밑에 써놓은 것처럼 고객과 기업이 둘 다 만족할 수 있고요. 그 만족도 증가를 통해서 비즈니스 성숙도가 증가를 할 거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즉각적인 장애 대응과 또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향상, 또 그리고 여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 로고 분석 시스템은 고객과 기업 양쪽의 만족도를 높여서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통합 로고 분석 시스템은 설계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간이 50분이나 한기 때문에 나름 되게 축약을 했고, 실제로 아키텍처 설계 방향을 했지만 아키텍처는 많이는 등장 안 합니다. 실제로 설계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도식화만을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책을 만들고 업무 프로세스를 잡고 역할을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 9단계 정도로 제가 오늘 정리를 했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정책 수립입니다. 그 정책 수립이 뭐냐면, 우리가 통합 로고 시스템을 갖출 거야, 갖추고 싶어 라고 출발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기획해서 설계해서 구축하고 운영할 건지, 이 전체를 아우르는 행위에 대해서 기업마다 그냥 도입했으니까 어떻게든 굴려봐, 이게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어떠한 룰에 따라서 그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일단 수립해보자 라는 얘기를 지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수립이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넓어요. 이게 지금 오버하면 거버넌스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많이 접근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정리한 거는, 그 시스템을 이제 기획해서 도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때 그 해당되는 시스템에 대한 원칙과 예외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세요 라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빨갛게 3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최소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죠. 두 번째 명확하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통합 로고를 내가 갖추더라도 처음부터 그 기업의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조건도 너무 다양할 거고 만들다 보면 요구사항도 계속 변화될 거기 때문에 기승전산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범위와 규모를 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첫 번째 베이스라인을 잡으시고, 두 번째 명확한 룰을 정하시고, 세 번째는 그 범위와 규모를 정하셔라 라는 거를 이제 정책 수립의 기본으로 잡고 있으면서요. 그 밑에 제가 상세하게 몇 가지는 넣어놨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정책 수립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시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특정 우리가 기획하고 도입하는 시스템만을 위한 원칙을 만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어떤 이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업들은 모두 거버넌스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거버넌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기업의 문화란 것도 갖고 있으시고 업무의 그 형태라든지 그 플로우도 다 갖고 계신데, 특정한 시스템만을 위한 원칙과 예의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원 오브 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웃사이더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그나마 잘 운영되면 다행인데, 그 시스템만을 위한 다른 원칙과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이란 것들은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뭐 담당 역할이 바뀌거나 조직 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은 그 와중에도 계속 바뀔 건데, 그러면 기존 내가 속해 있는 그 기업의 정책과 조직의 정책 외로 내가 새로운 걸 항상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항상 따로 놀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원칙과 예외라기보다는 그냥 예외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기존의 기업이 운영하고 계신 IT와 정책과 운영 방식이 있고 역할이 있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그 원칙과 예의 기준을 수립하시고 그걸 통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통합 로고 시스템을 이제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구축하실 때, 설계할 때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종속과 무종속의 이제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형태에서 기업들이 로고 분석 시스템을 갖추시게 될 때 보면 대부분이, 저도 이제 그쪽에도 일을 해봤었지만 그 솔루션 기반 아니면 업체 기반으로 많이들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도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이 아실 거예요. 왜? 특정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솔루션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의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역할도 되게 명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대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우리 시스템들에 운영되는 인프라와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 형태가 다 바뀌면 인해 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약 요건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거나 텍스트 분석만 하시는 경우도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무조건 무종속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종속을 하면 좋기는 좋지만 무종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기업이 준비해야 되고 또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투자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속과 무종속은 함께 상생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대신 각각의 기업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워크스코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속과 무종속의 역할과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우리는 이거는 이 정도의 종속은 인정하고 들어가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무종속으로 가야 돼. 라는 것들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지금 최근에도 다른 고객사들 컨설팅을 몇 군데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특정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아예 픽스를 해놓고서 기획을 하셔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종속과 무종속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예 그냥 그 종속 자체를 포괄적으로 없앴다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밑에 제가 몇 가지는 써놨지만 그걸 더 쉽게 요약해드리면 그냥 주위 환경 자체가 바뀌어버리면은 그거 대응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 그게 처음엔 저렴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새로운 시스템과 플랫폼 변화에 있어가지고 그게 또 제약 요건이 돼서 그 하고 싶은 걸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특정 솔루션 또는 서비스를 확정하고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종속과 무종속 차이에서 설계 단계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전처리는 무조건 무종속으로 가고, 그러니까 전처리가 수집, 그 다음에 정제, 파싱 영역에 대해서 그것도 나중에 더 쪼개셔도 되는데 이건 우리는 무종속으로 갈 거야. 대신에 그 스토리지 영역은 너무나 이게 복잡하고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이건 결정하고 갈 거야. 그리고 후처리라든지 시각화 쪽에 있어서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후처리 영역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개발자가 많아.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종속으로 갈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직 데이터 분석가도 별로 없고 개발자도 별로 내재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시각화랑 묶어가지고 같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업과 조직이 처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역할과 범위를 수립하시는 거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제가 그 최종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핀포인트 접근 방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핀포인트라는 게 쉽게 말해가지고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이거부터 찾아봐. 이런 형식의 접근 방식은 그냥 종속과 무종속을 다 탈피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종속 안고 들어간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회피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나 플랫폼, 인프라 플랫폼 업체를 한 번에 묶어서 보지 마시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평가하시면서 설계에 고려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그 세 번째로는 R&R 수립인데요. 그 R&R 수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 왜 민감하냐 하면 전통적인 국내의 엔터프라이즈나 기관이나 금융 쪽에서의 그 업체들 간의 R&R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들 많이 진행하시냐면 기획은 엔드 유저가 하시고요. 그 엔드 유저가 한 기획 내용에 대해서 좋게 평가받는 기관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이제 상세 설계, 그 다음에 구축, 운영까지 어느 정도 대행을 해주는 식으로 갑니다. 근데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됐냐면 최종적으로 이런 통합 로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재화가 안 되면 나중에 계속 로고에 대한 환경이 계속 바뀔 거고 분석 조건도 바뀔 건데 내재화가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그냥 사장되는 시스템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를 지금 당장 수집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람이 지금은 확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내재화를 다 출발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재화를 우리가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1년 또는 2년 있다가는 다 내재화가 가능하도록 고려를 하셔서 도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걸 고려한 또 R&R을 잡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구축 업체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냥 우리는 매니징만 할게 이게 형태가 아니고 이따가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기업이 같이 프로젝트를 예전에 그 업체 대 업체로 보는 게 아니고 파트너십 느낌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RNR까지 필요하면 이걸 워크스으로 잡기까지 하면서라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체계 설계 명세화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뭐 1, 2, 3 얘기를 드렸는데 설계라는 거를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도식화를 설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식화는요, 아키텍처의 일부 산출물 중에 하나고요. 설계를 한다음에 있어서는 이런 명문화된 문서들도 다 설계 산출물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많이들 안 하시냐면 이런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운영 관리 단계 전체에 아울러서 체계화된 문서가 없어요. 그 체계화된 어떤 문서가 없냐? 체계 설계서가 없어요. 역할에 대한 그리고 플랜에 대한 명문화된 시트가 없으세요. 일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극소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하시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이 원하는 시점에는 다 만들어지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검수 잘 끝나죠. 근데 어떤 것들이 많이 놓쳐지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재화에 대해서 같이 도움받기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들 같은 게 이렇게 명문화 명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가고 있는지 아닌 것들을 나중에 체크리스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보시는 차트 같은 걸 하나의 예시를 넣어 드렸는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체계화된 문서들을 미리 너무 어렵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뭐 진짜 많아봤자 한 3뎁스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목적에서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어떤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데 그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눌까 한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거, 준비해야 할 것,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건 포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싹 정리를 해서 명문화해서 이거를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 매니징과 같이 스프레드시트 관리 정도만 하시더라도 되게 많은 것들이 해결되시고 대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어느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다 정도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그리고 종속과 무종속의 범위를 설정하고 내재화를 위한 R&R 수립과 그다음에 설계 명세화 단계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여러 기업들이 통합 로그 분석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각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네, 주관님은 항상 요번에 두 번째 방송인데도 역시 저번도 그랬고 요번도 그랬고 질문들이 그냥 항상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 타고 준비하는데 네, 이게 약간 지금 필드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뭔가 우리가 프로젝트 기획해서 뭔가 진도를 좀 나가겠다고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업체부터 부르세요. 업체부터 불러서 우리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야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 재연의 자리를 만드시죠. 재연의 자리를 만들려고 듣는데 이제는 워낙에 시스템들의 규모도 커지고 역할도 진짜 명확하면서도 복잡하게 엮여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업체 평가만으로 갔을 때는 뭐냐면 그 값과 을이 좀 바뀌어요. 예,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잘 모르실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해본 걸 하는 거니까 전문 업체를 평가를 하셔갖고 그 전문 업체가 하자는 대로 가시거든요. 근데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그 엔드유저한테 입혀주는 형태로 대부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대부분 스킵이 돼요. 예, 왜냐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기보다는 기능 구현 단계 위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맨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나중에 기업의 운영 형태나 이거랑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나중에 나중에 기능은 다 돌지만 우리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시스템이 확장되거나 변경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허들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를 하기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방법은 업체 평가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고객분들이 더 많이 조사를 하시고 사전 평가를 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냐면 인프라나 플랫폼이나 솔루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한테 맞는 게 제가 5가지를 정리해놨는데 오른쪽에 그 우리의 그 목적에 맞도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책에서 우리가 보유한 전문가들이 당연히 도와주겠지만 우리들이 갖춘 능력에 따라 체계 승례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계속 복잡 다양한 환경,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 검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 보안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왼쪽에 있는 4가지 관점으로 보라고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획 능력이에요. 이 기획 능력은 엔드 유저가 당연히 1차 기획은 하시죠. 우리가 통합 로고 시스템을 이런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기획 능력이죠. 근데 또 특징이 있죠. 고객분들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획 능력이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거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얼마만큼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설계 능력은 뭐냐면 앞에 기획 능력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나왔다면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개념 모델을 풀어낼 수 있는지 시스템 설계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당신들이 원하는 이런 통합 로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등장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플로우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설계 능력을 뜻하는 거고요. 이런 설계 능력에 대해서 인프라는 이런 게 좋고 아니면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할 거잖아요. 인프라나 플랫폼이나 솔루션이나요. 이런 것들을 매핑해서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고 개발 능력은 쉽게 말씀드리면 커스터마이징 범위입니다. 실제로 워낙에 그 예외 조건도 많고 그 계속 프로젝트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옆에 연관부서라든지 완전 관계없는 부서에서 그룹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같이 내가 로고 통합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엮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필요하면 직접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인프라 레벨에서 푸는 게 낫냐 플랫폼 레벨 어떤 플랫폼을 쓰는 게 낫냐 아니면 특정 아예 그냥 이걸 통합적으로 다 알려주는 솔루션을 쓰는 게 낫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3개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검증해 봐야죠.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인프라, 플랫폼, 솔루션 레벨로 진짜 앞에서 말한 3가지들을 다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에 저는 업체 평가를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이 저도 지금 실제로 겪는 일인데 이런 인프라하고 플랫폼하고 솔루션 그 평가를 업체 평가랑 묶어서 그냥 해버렸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 로고 시스템을 하고 싶네? 야, 국내에서 누가 잘한다니? 어느 업체가 잘한다니? 일단 불러봐라 해놓고서 그 업체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이거 통합 로고 시스템 구성하세요? 뭐도 하세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자기들만의 전문 영역과 자기들만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역제안을 하시겠죠. 우리 쪽에 당신들의 요구사항은 이러신 것 같은데 저희 쪽의 솔루션이나 아니면 우리 쪽의 그 비즈니스는 이런 식으로 풀어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근데 또 여기서 또 특징이 있죠. 일단 기능적으로는 다 돼요. 네, 다 된다 라고 가시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다들 된다고 하는데 누가 이쁜 거를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저렴하게 해주냐 가지고 업체 평가만을 하시죠. 근데 과연 그렇게 도입된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목적을 정하신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과연 기존 기업의 문화에 맞춰서 이제 구현 가능한지 운영 가능한지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기능 구현이냐에 국한을 한다면 업체 평가하셔도 되죠. 순수하게 업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솔루션 등을 별도로 알아보시고 평가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A라는 솔루션을 쓰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 A라는 솔루션을 가라는 회사밖에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가라는 회사 가야겠죠. 근데 그 A라는 솔루션이 가도 있고 나도 있고 다도 있어. 근데 이 업체가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모든 요건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 나가 제일 나아. 그러면 그때 진짜 나를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방태를 이제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솔루션 선택에 대한 날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루션을 잘 선택했어요. 근데 사실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워낙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합 로고 분석 시스템을 위한 표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시스템들, 뭐,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또 되게 또 중요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하고 계셔서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다양한 솔루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표준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네요. 다행히 준비는 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필드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기승전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시죠. 근데 저는 그리고 저희는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 가지고 출발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고요. 표준 아키텍처를 수립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표준 아키텍처는 뭔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승전 도식은 아니고요. 다 이게 정책이고 방침이고 뭐 필요하면 개념 모델까지인데
제가 이제 보시면 총 4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거버넌스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끝이 안 날 거니까 그래도 제가 상단에 써놓은 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한만 일단은 갖추자라고 하는 거고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시큐리티 이제 보안이죠. 이 4가지 항목으로 했고요. 이거를 표준 아키텍처를 만드세요. 이게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스템 아키텍처 가면 우리 기업에서 통합 로고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통합 로고 시스템에 갖춰야 될 인프라의 기준, 플랫폼의 기준을 갖춰 그 표준 아키텍처의 방향성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기준치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계서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집과 정제와 전달과 저장과 분석과 시각화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흐름으로 가져갈 거냐, 원천 데이터는 어떠한 형태로 플로우를 잡으시고 그 범위는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범위는 뭐고 그 어플리케이션 각각의 담당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것들을 명확하게 가이드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아키텍처 같은 걸 보면 나중에 통합 로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일반 스토리지에서 출발해서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운영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웨어하우스급이 되고요. 그 웨어하우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마트가 뒤에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까지를 기본적인 베이스의 그 스토리지로 인정을 할 거고 어디부터를 웨어하우스로 처리를 할 거고 무슨 기점으로 우리가 웨어하우스를 마투화시켜도 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되고요. 각각의 흐름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각각의 역할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표준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레이어를 정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하죠.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제로에서부터 만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업이라면 모든 기업이 자신들만의 표준적인 보안 정책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필수 요건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필수 요건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뭐는 필수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안 요소들이 적용이 될 건지, 어떤 역할을 가져갈 건지,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준 아키텍처라고, 제가 말씀 표준 아키텍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식화된 개념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표준 아키텍처는, 모든 아키텍처는요 도식화되기 전에 정책 정의부터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정책 정의 중에서도 베이스라인 정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베이스라인 자체가 표준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 근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걸 수립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수립된 아키텍처를 검증을 해봐야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렇게 만들어진 건 명문화만 돼 있을 거고 개념 모델 정도까지만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인프라나 플랫폼이나 솔루션이나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업체를 알아보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검증해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POC가 됐건 아니면 소규모 프로젝트가 됐건 당연히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안에 입각해서 우리가 처음에 통합 로고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는 초기의 도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좀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OC나 소규모 프로젝트, 본사업을 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비용을 너무 아끼세요. 근데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 로고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적게 들면은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고요. 많이 들면은 제가 경험했을 때 제가 투입됐던 것 중에 비쌌던 게 16억 정도의 사업도 벌어지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연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합 로고 시스템 생각하면 되게 작은 시스템 같지만 큰 돈과 긴 기간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그냥 그 전문가의 말과 전문 업체의 말만 믿고 진행해서 나중에 잘 됐다 잘못됐다가 언제 파악이 되냐면 거의 시각화된 모델이 나오는 순간부터 알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원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면서부터 우리가 이거 놓쳤구나, 아니구나, 우리가 이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세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전통적인 그런 형태로 가시지 마시고요. 아예 만약에 우리가 통합 로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맥시멈 5억을 생각한다. 그러면 10%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10%만 얘기하셔도 다 헉하셔가지고 한 5%나 6%의 비용만 가지고 진짜 핵심 기능 정도만 검증하시는 형태로 해서 그거 잘 되면 그럼 그 업체에 대한 실력도 입증이 되는 거고, 본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서 입증된 걸 기반으로 해서 기능 늘리고 시스템 확장시키면은 본사업의 성공률이나 품질도 엄청나게 더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네, 통합 로고 분석 효율을 높이는 표준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기업 운영과 관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일반적인 이런 아키텍처 구성이 아니라 좀 더 그 아키텍처를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아키텍처 상세화 방안인데요. 보면은 총 6가지로 했고요. 언제 제가 시작할 때 원래 말씀드렸는데 깜빡한 게 원래 이거 최소가 3시간, 4시간짜리고요. 3시간, 4시간짜리고 원래 같으면 한 일주일 내내도 이거 교육만 해드릴 수가 있긴 한데 이게 50분이나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구체적인 방법을 다 소개시켜드리진 못해요. 제가 진짜 컨설팅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저희 편하게 저희 메가존에 연락을 주시고요. 궁금하시면 저희들한테 요청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아키텍처 상세화 방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통합 로고를 갖춤에 있어서 첫 번째는 원천 데이터 형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로고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로고들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쌓여 나가고 있는지 그 원천 데이터 형태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로고 표준화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분리해서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워낙에 시스템들이 복잡하고요. 그냥 일을 너무 또 세분화 시켜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걸 한 번에 묶어서 가거든요. 형태들을 쭉 파악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준화 시키는 게 좋을지를 이제 하거든요. 그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IT 기업들은 IT를 쓰시는 기업들은 각각의 주 역할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개발자고 나는 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담당자 아니면 나는 시스템 담당자 아니면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 각각의 주 전문 분야가 있으시고 역할이 있으신 상태에서 그분들만이 관리하신 로고 형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통합 연계 로고를 갖추기 위해서는 또 가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연계를 위한 포인트도 딱 매핑 포인트라고 좀 표현하는데 다 식별을 하셔야 돼요. 없으면 만드시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형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다 한 번에 표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표준화 작업이 로고 표준 설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세화에 대해서 로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플로우를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집해서 담으면 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처리 영역인데 지금이 뭐 2020년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2021년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하고 요즘엔 뭐 기본적인 3티어도 잘 없잖아요. MSA도 많이 도입하시면서 N티어 체계고 요즘엔 티어 얘기도 거의 안 하는데 이런 전처리 단에서 복잡도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집과 정제와 파싱 역할에 대해서 플로우를 되게 명확하게 레이어라든지 역할을 되게 부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를 얼마만큼 잘 쪼개내고 역할을 부여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유연성이 생깁니다. 유연성이 생겨서 어떠한 원천 데이터 형태라도 기존 시스템의 운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게더링할 수 있어요. 파싱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4가지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놨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4번째인 무종속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온프레임이나 특정 플랫폼, 인프라, 클라우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원천 데이터 소스의 발생지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전처리 영역에 대해서는 무종속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설계를 할 때 설계 당신은 말은 하는데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말은 없네. 네. 위에 3가지 규칙을 지키셔서 직접 설계가 가능하시면 설계하시고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요청 주시고 아니면 솔루션을 알아보실 경우에는 각각의 솔루션의 장단점 예를 들면 플론트디나 엠버크나 로고스탯이나 뭐 나이파이라든지 아파치 빔 같은 각각의 솔루션들의 오픈소스 솔루션이죠. 장단점을 파악하셔갖고 위에 4가지 역할을 다 가능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개념 모델이나 아니면 기본 시스템 설계단에서 앞단에 배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째가 통합 로고 저장소의 저장 방식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 로고 저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앞에 말씀드렸던 전철인데 이 4가지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4가지가 다 필요한데 뭐 첫 번째로는 제가 정형 비정형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합 로고 저장소는 무조건 비정형으로 가긴 해야 돼요. 근데 정형을 왜 써놨냐면 기존에 통합 로고 형태를 어느 정도 좀 따라 하신 필요해서 그걸 구성하신 업체들이 계세요. 기업에서 직접.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뭐 EDW 같은 형태에도 로고를 처리를 하시는데 그분들 보고 당장 비정형으로 바꿔라 못 바꾸거든요.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정형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정형을 일차 고려를 하셔라. 뭐 대표적으로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빅테이블이나 빅쿼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아니면 온프레임 기준으로는 하도비라든지 몽고라든지 아니면 엘라스틱 서치 같은 뭐 솔루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리라이트 성능이 제일 중요하죠. 리라이트 성능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지더라도 그거를 다 저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바로바로 내가 뭔가 조회 요청을 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느냐, 성능이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같은 경우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로그 데이터가 지금 내가 당장 10기가 월 10기가밖에 안 되지만 시스템이 회사 비즈니스 정책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면 계속 수평 확장을 무한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갖춰야 되고, 네 번째는 고가형성입니다. 내가 장애 분석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스토리지가 죽어가지고 로그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고 분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염두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거는 되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각화 도구에서 다 그냥 분석까지 바뀌어버릴 거냐, 아니면 시각화 도구와 분석기를 분리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도 후처리에서 4번에서 제가 무종속 얘기를 했는데 전처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종속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분석 레이어는 그 외워와서 바로 뒤에 붙기 때문에 그 거의 위치가 고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내부적으로 판단하셔갖고 종속을 크게 관여치 않으셔도 되고요. 시각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마 뭐 모아님 도식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A 1 아니면 0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태블로라든지 파워 BI 같은 특정 솔루션으로 시각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대시보드 형태를 개발해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그거는 위에 네 가지를 좀 준수만 둔다면 잘 시각화야 여러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보기 좋고 분석이 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 시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편하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4번에 UI 무종속이라고 해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장애 상황에 대한 인지라든지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UI만큼은 그러니까 UI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요즘에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당연히 돼야 되고 크롬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파리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UI 무종속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설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통합 로그 분석을 위한 기업 환경의 아키텍처 상세화를 단계별로 잘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잘 설계된 시스템이 실제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과, 그리고 또 오늘 주제가 GCP니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 두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범용으로 두 개 들고 왔고요. 오픈소스 기반하고 그다음에 GCP 기반으로 두 개를 제가 했고요. 이거는 통합 로그 외로 다른 쪽으로 다 쓰셔도 되는 아키텍처입니다. 많이들 보셨던 아키텍처일 거고요. 그냥 스트리밍 데이터를 그냥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하둡으로 처리하는 형태의 하나의 하단에 플로우가 있고, 상단은 메시지 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플루언트 D 같은 그냥 오픈소스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하는 플로우입니다. 어디서든지 많이 보셨던 플로우이기도 하고 무종속이기 때문에 뭐 쓰시면 좋은데, 단점으로는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료는 아니니까요. 비싸요. 서브스크립션 같은 거 비싸고, 그리고 이걸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고, 그리고 운영할 때 내재화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가능하겠다 하시는 부분은 인프라나 플랫폼에 관여치 마시고 발췌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GCP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범용이에요. 이건 통합 로그 말고 나중에 뭐 어떠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다 갖다 쓰셔도 됩니다. 특징은 평소랑 다르게 앞부분에 빅쿼리 앞부분에 빅테이블이 있는데요. 빅테이블이 빅쿼리 대비 상대적으로 되게 비정형 데이터 처리만 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초고 성능이고요. 현존하는 빅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 제일 빠른 초고 성능 웨어하우스이기도 하고, 통합 로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빅테이블을 앞에 놨고요. 기본적으로 이 앞뒷단은 제가 다 무종속으로 대처 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플루언트 D는 오픈소스고요. 펍석 같은 경우는 메시지 큐, 뭐 카프카라든지 아니면 레비뎀 같은 걸로 대체 가능하시고요. 데이터 플로우는 구글의 이제 전처리죠, 후처리 머신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데이터 플로우로 만드신 거는 아파치 빔으로 대처 가능하시니까 상관없으시고요. 뒷단에 있는 뭐 데이터 스튜디오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대시보드인데, 이것도 뭐 편하시게 뭐 태블로라든지 파워 BI 같은 거 대체 가능하고요. 데이터랩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플랫폼인데, 이거는 어차피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뭐 버추얼머신 환경에 상에서 구성하셔도 상관없고요. 마지막에 있는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예인데 뭐 엑셀이라든지 CSV로 다 처리 가능하니까요. 뭐 이렇게 쓰시는 범용으로. 그래서
웨어하우스 쪽은 웬만하면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나 후처리에 따른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플랫폼이 뭐 운영 관리 차원에서 좋으시면 그쪽 쓰시고 아니신 경우에는 뭐 직접 구현 가능하거나 무종속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맞추시면 맨 처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글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인 서비스 독립성을 누리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가능하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중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 중에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다양한 시스템이 복잡한 시스템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도 상당한 양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핵심 기술은 짧게 말하려면 엄청 짧게 말하시고 길게 말하면 엄청 긴데 시간이 제가 쓸 수 있는 게 4분 있네요. 핵심만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통합 로고 시스템은요, 그 전처리나 저장소나 후처리나 시각화의 영역은 솔직히 쉬워요. 왜냐면 역할만 명확하게 결정되면은 그냥 구성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핵심 첫 번째가 로고 표준화예요. 연계를 시켜야 되고요. 가독성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언제 해야 되냐면 전처리단에서 해결을 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 로고 발생시킬 때 만들던가. 그거를 이제 다 묶어서 로고 표준화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대부분의 업체들이나 솔루션의 형태가 뭐냐면 로고 들어오면 빠르게 전달해서 실시간으로 저장시켜 놓고 우리가 이런 차트들로 시각화 해줄게요. 이것만 대부분 다루거든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 기술은 로고 표준화를 어떻게 해주고 그 표준화에서 단순 표준화만으로 안 되겠는 이 연계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건데 이거를 여기서 그 중에서 더 핵심은 뭐냐면 제가 빨갛게 이제 표기해놨는데 표준의 시작점을 정하셔야 돼요. 로고를 발생시킬 때부터 갈 것인지 1차적으로 만들어진 로고를 가지고 그 표준화를 걸면서 갈 건지. 근데 대부분이 후자로 갈 수가 없죠. 특히나 시스템 로고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로고들 같은 경우는 1차 편집을 사용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자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수 로고 구성 요소. 네, 그래서 최소한 로고에서 이것만은 확보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라서 이거는 그냥 전부 깔끔하게 보시면 되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시간은 최소한 연도 시간 분 초. 근데 가끔 금융권이라든지 민감한 곳은 밀리세컨드, 이벤트 만약에 밀리세컨드 여부 포함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또 질문 많이 하실 거로 예상되는 게 로그 내용 중에 액션이라고 제가 하는 게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스택 트레이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콜트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로그 같은 거 보시면 클래스나 이제 메소드 같은 거, 흐름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줄로 풀어놓은 거 있거든요. 이런 액션 흐름 같은 것들을 반드시 로그에서 담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초고성능 그리고 확장 가능한 비정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네, 그냥 구글 쓰시면 되고요. 네, 빅테이블 강추드립니다. 처음에 빅쿼리랑 좀 다르게 순수 비정형 웨어하우스라서 접근하시긴 좀 어려우실 텐데 한 만큼 효과 보세요. 그러니까 빅쿼리가 상대적으로 배치에 좀 최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순수 실시간은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이블 자체를 제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림에는 빅테이블, 배치에는 빅쿼리 이런 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한번 이거 참고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쓰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네. 말이 제가 이게 되게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이 뭐냐면 초심을 안 잊는 거예요. 초심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통합 로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이런 통합 로고 시스템 한다 그러면 막 여러 연관부서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주시고요. 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수많은 업체하고 이런 데서 많이 막 들러붙어요. 들러붙어가지고 뭐 막 되게 많은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초심이 뭐냐면 기능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기능 중심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 부분이라든 이게 다 스킵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런칭하고 나서 한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시면 어느 순간 활용이 계속 잘 되실 거거든요. 처음 목적에 따라서는 활용이 잘 되다가 이게 계속 요구사항이나 추가 요건이 계속 생기면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했던 상황들이 계속 터져요. 그러면 그때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화라는 이름하에 최초 프로젝트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또 정책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게 진정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통합 로고 분석 시스템 설계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고, 또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그 통합 로고 시스템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빅데이터의 영역인 거고, 요즘에 이제 국내나 해외 같은 경우에 약간 이거를 도입하셔갖고 활용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머신러닝까지 확장을 하셔가지고 그 장애에 대한 사전 예측이라든지 아예 그러면 그 원천 장애 구간에 대한 뭐 추적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막 시험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의지치고요. 의지치고 마음이고 행동인데, 이게 빅데이터랑 머신러닝이 관련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말은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다 되겠죠. 기능적으로는 다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머신러닝만 좀 포기하시면 기능적으로는 다 되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이걸 왜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왜 이걸 도입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운영할 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기능적인 측면보다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설계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아키텍트들 분들이 보시면 왜 그림 같은 거 안 그려주고 막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 실제로 아키텍처를 도식화를 시킬 때 그 전에 더 중요한 걸 오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 명세화되는 부분, 체계화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고, 기능은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명세화된 부분들을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도입해서 운영하신다면 향후에 천년만년 가는 시스템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평소에 저답지 않게 시간이 2분으로 말했는데 마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IT로 예술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쓰면 되고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한다는 게 솔직히 이런 거거든요. 쓸데없는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버리는 게 아니고 돈 내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코 하시면서 진짜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루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저희 메가존에 연락을 주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도움 필요하시면 도움 요청하시고요. 같이 비즈니스 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권 스페셜리스트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통합 로그 분석이라면 다양한 장소의 다양한 시스템의 수집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로그 데이터에 대한 표준 정리 및 컨버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일 핵심 질문이에요. 이게 진짜 이걸 해결 못 해갖고 통합 로고 안 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거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금융사에서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다른 속했던 곳에서 했던 업무 중에 거래 추적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 거래 추적이라는 게 업무 추적 시스템인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표준 로고 설계를 다른 표현에서 표준 로고 헤더 설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업에서 어떤 시스템이 됐건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구간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이 정보는 취합을 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릿수까지 픽스를 해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린 형태는 픽스를 안 해요. 누구는요 이거를 텍스트로 떨구시는 분들이 있고, 누구는 제이슨으로 떨구시는 분이 있고, 어디는 바로 RDB 떨구시는 분이 있고, 어디는 그냥 아예 그냥 스킵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세션에다가 포함해서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 필수 로고 항목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걸 표준 로고 설계 부분에서 표준 설계가 그거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서 두 번째는 컨버전을 얘기를 하셨는데, 컨버전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중간에 그 완성된 형태의 스토리지 전에 버퍼 스토리지를 둘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이슨이 됐건 텍스트가 됐건 무슨 형태가 됐건 그 파일을 한 번에 중간에 묶은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앞에 전철할 때 파싱한다 그러잖아요. 일단 한쪽에다 머지 시켜 놓고서, 대부분 그 형태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쓰시거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에다 몰아 놓고서 그거를 파싱해 가지고 표준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 실제적인 그 웨어스 형태의 구글로 치면 빅테이블이 되겠죠. 그쪽으로 이제 담아주는 형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통합 로그 분석에 앞서 보안에 대한 체크도 거버넌스에 정의되는지요? 로그의 수집이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로그의 수집이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질문들이 오늘 되게 전문가 현업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체크는 당연히 거버넌스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로그라고 하면 뭐 맨 앞단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뭐 심한 경우에는 카드 정보까지, 카드 넘버까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에 대한 체크는 거버넌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로그에 대한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잠깐 위로 해주시면 로그의 수집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로그가 시스템이 됐건 어플리케이션이 됐건 솔루션이 됐건 로그가 일단은 원천 로그가 발생을 하겠죠. 발생을 하면 수집이란 거는 자체는 둘 중에 하나예요. 수집지에서 저장소로 바로 던져주거나 아니면 일단 떨궈 놓고 긁어가거나 크롤링해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프로세스는 되게 단순해요. 대신에 뭐가 복잡하냐면 그 크롤링을 할 거냐 샌딩을 할 거냐는 쉬운데 거기에 담겨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필터링 할 건지와 어떻게 파싱 할 건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걸 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보안은 시작 단계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수집 자체는 프로세스가 어렵지는 않다. 대신 수집에 포함된 역할에서 정제와 파싱이 있다 그러면 그 실제 수집 자체는 쉽지만 정제와 파싱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순서는 수집, 정제, 파싱 이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ELK 기반의 통합 로그 수집 및 검색 방법 대비 GCP 서비스를 구성하였을 경우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되게 민감한 질문이에요. 이거 답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퍼블릭한 거라서 한정적인 답밖에 못 하는데요. ELK 기반의 통합 로그 수집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되게 단시간에 편하게 요즘 또 엘라스틱서치가 ELK 스택이 7.9 버전까지 올라갔죠. 되게 좋습니다. 네, 되는데요. 한계도 명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에 초고 성능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스토리지라고 소개를 많이 하는데 그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뭐든지.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구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빅테이블이나 빅쿼리 기반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죠. 네, 성능이라든지 확장성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ELK 같은 경우에도 앞단의 전처리 레벨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좀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정석으로 풀어져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도 아직도 5비트의 그 로그 스탯이 수준인데 이것도 장단점이 좀 명확하거든요. 대용량이라든지 다량 트래픽에 대해서 분산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 상대적인 취약성이 있어서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한 경우에는 로그 스탯을 쓰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나이파이나 아파치 빔을 사용하는 추세고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질문은 너무 심도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스페셜리스트님 오늘 끝으로 오늘 웨비나 방송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거를 아예 날 잡아서 한 8시간 칠판 앞에서 그림 그려가면서 예시 그냥 표 그려드리면서 했으면 진짜 재밌게 진짜 많은 질문 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100이란 정보가 있으면 1이라도 도움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나름의 뿌듯함도 있고요. 아무튼 너무 즐겁고 재밌고 아무튼 주관님하고 뭔가 이런 거 하면은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GCP를 이용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설계 방법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